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하락 출발 후에 그래도 양봉으로 유지를 잘 해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급해 하시면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보실 때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마라톤을 뛴다라고 가정을 해도 상대방이 뭔가 너무나도 빨리 달리는 거를 내가 쫓아가면은 내가 내 페이스가 좀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시는 것보다도 내 페이스를 가지고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는 하지만 단조롭기는 해요. 단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좀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풀어드릴 거고,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여야 관련해서 뭐 누가 될까 뭐 누가 맞을까 이런 것 말고 같이 공통으로 좀 묶일 수 있는 정책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분석에 앞서서 어제 뉴스들을 굉장히 쭉 봤어요. 이게 장이 지루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저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들 뉴스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뉴스를 보다가 요즘도 ARS로 종목 추천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아직도 요즘도 있나 이런 것들이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서 뭐 연간 영업이익이 뭐 1,700억 원대, 주당 1,000원대, 초저평가, 정부 정책 수혜주, 뭐 정부 신용평가 10개 기관에서 상향, 뭐 기관 외국인 1,000만 주 이상 폭풍 매집, 주가는 바닥권에서 폭발하기 직전인 바로 이 종목, 그 다음에 뭐 넥슨 GT, HMM을 능가할 폭풍 모멘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은 여러분들 뭐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ARS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그래서 뭐 30초에 2,000원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이런데 전화를 걸면은 30초에 보통 종목이 안 나와요. 이런데 전화를 해서 뭐 30초 안에 종목만 딱 주면은 뭐 2,000원 내고 뭐 나는 뭐 종목을 하나 받았다 이런 느낌은 들 텐데, 보통 5분에서 10분은 듣고 있어야지만 막 종목이 나와요. 막 영업적인 부분, 막 이게 이래서 뭐 이게 저렇고 저런 것들을 뭐 보시고 이거를 뭐 하면서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고 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얻고자 하면은 몇십만 원씩 뭐 몇만 원 이상 한 종목을 얻는데 그게 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를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뭐 서희건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면은 한 종목을 받아보는데 몇만 원씩 전화비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종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뭐 내용만 확인을 하시고 직접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다. 왜? 검색식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격대 딱 설정하고 실적 체크하고 정책주로 엮일 만한 거를 찾으면 되는데, 정책주로 엮일 만한 거를 못 찾아서 문제잖아요. 뭐가 정책주고 무엇을 봐야지 뭐가 정책이랑 엮이지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뭐 딱 찾는데 4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진짜 옛날에 굉장히 성행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전에 성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도 이렇게 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보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다 막 이런 느낌, 오히려 저게 더 사람들이 더 혹하려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어제 장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어제 뭐 움직이는 것도 없고 뭐 움직여봤자 뭐 뻔한 것들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시장 그래도 뭐 코스피도 1%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도 1.29%의 하락적인 부분은 나왔지만, 그래도 좀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된 부분은 그래도 다행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10일날 경제지표, 굉장히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불안하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무서워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변동성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더 사서 평단 관리를 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종목 끌고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종목이 아니라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거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선생님 과외 선생님들 보면은 너희가 한 문제를 풀어도 똑바른 거를 풀어야 된다. 똑바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걸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심플해요. 뭐가 심플하냐? 지금 전쟁 때문에 문제가 되는 조선이라든지 해운, 비철, 수산물, 주류 인상, 곡물, 유가, 가스 등등 해서 인플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수익 만들어졌을 때 빨리 수익 챙기고 또 기다렸다가 단타로 들어갈 종목이 있으면은 빨리 수익적인 부분 챙겨서 나오고, 이게 뭐 몇 퍼센트가 됐던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내가 이 종목을 사서 5% 6% 10%의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나오겠다, 단타 종목인데 만들고 나오겠다라기보다도 이 종목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짧게라도 끊어서 수익적인 부분, 내가 수익에 대해 투자금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욕심보다도 극대화를 시키겠다, 수익금 자체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줄 때 빨리빨리 먹고 또 다음 거 넥스트를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황금 S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시초가로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 때 빨리 먹고 나오는 거예요. 황금 ST 6%대 수익적인 부분 인증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은 또 이런 것들, 황금 ST 2%가 됐지만 수익적인 부분 잘 챙겨서 먹고 나온다. 황금 ST 이렇게 보면은 3%대 수익 인증,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단타로 봐야 되는 거고,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모아 가셔야 된다.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6%,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0% 이상의 수익 인증적인 부분,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렸던 부분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철저하게 모아가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보겠다. 20%가 됐지만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겨서 나오겠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눠줘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이거를 단타로 들어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단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타로 봐야 되는 거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DI 동일도 지금 25%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한국 BNC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3%가 됐든 4%가 됐든 빨리 먹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게 지금 전쟁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설프게 끌고 가면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나오고 합의가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푸틴한테 카톡을 보내서 전쟁 그만해라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전쟁이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단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일단은 빨리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질질질질 끌려가서 이도 저도 못하고 이거 괜히 많이 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지금 1개월 하시면은 1개월 플러스 1개월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요.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발송해 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시초가 단타를 같이 진행을 해요. 최근에 시초가 단타를 진행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 BNC 이런 것들도 시초가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3%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그냥 먹고 나오는 거, 빨리 단타니까 단타를 가지고 뭔가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조금만 더 먹어야지, 조금만 더 먹어야지 밀리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그냥 하루 일당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먹고 나오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사조시푸드도 시초가. 자, 이렇게 인증이,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VC,
지금 사조시푸드 뭐 하이스틸 이런 거 다 인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자 PNT 뭐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모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모아가야 돼요.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저에게 타임머신 타고 싸대기를 때려주고 싶네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은 종목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수익적인 부분 낼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익 나는 거는 다 슈퍼리치님이 찍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눈웃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전쟁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그 다음에 전기차, 로봇, 메타버스, 게임, 그 외의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이런 것들을 노리는 매매는 스윙으로 정말로 느긋하게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느긋함을 그냥 느긋하게 길게 본다라고 다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매집을 하시고 평단 관리하시고 시장에 돌아서 올라왔을 때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가 돌면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쪽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뭐 반도체, 2차전지 쪽도 가기는 할 건데, 탄력만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 테마 위주로 먼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쪽 외에는 매매를 뭔가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원자재를 또 하자니 오를 대로 올라서 이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원자재를 매매를 할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수익이 나면은 정말로 단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단타 내가 사조시푸드가 아니라 뭐 다른 종목으로 뭐 20% 단타 들어가서 20% 수익 났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기분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타는 최대한 단타답게 내가 기준점을 잡아놓고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 앞으로 나중을 생각을 해도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지수가 850포인트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뭐 VIP 방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대할 거는 지금의 박스권인 510에서 910포인트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그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줄이는 작은 박스권에서 지지되기를 좀 바라야 된다. 그게 좀 최선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860에서 9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뭐 850에서 뭐 910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 더 작은 박스를 만들어 주면은 삼각 수렴 형태로 시장이 안정이 되어 주면은 그게 좀 최선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860포인트 내외에서 지지만 되면은 단기 작은 박스권 형태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전쟁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렇게 언젠가는 전쟁도 끝나고 우리나라 대선도 끝나고 뭐 굵직한 이슈들은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시면 조급해 할수록 내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샀는데 2, 3일 안에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급등이 안 나오지? 이거 어떡하지? 정리해? 말아. 정리할까? 말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여유있게 보실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을 두더라도 여유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빨리 볼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빨리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시장은 미국 증시가 당분간은 조금 더 밀린다. 단 미국 증시 자체가 크게 밀린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도 뭐 크게 같이 동요가 된다라기보다도 눈치껏 동조되면서 저점은 좀 잡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미국 증시가 3%가 밀리면은 우리나라는 뭐 1.5% 하락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눈치 게임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정책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야 공통으로 뭐 누가 될지는 몰라요. 뭐 제가 뭐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나라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공통적으로 딱 놓고 보면은 지금 정책주 중에서도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그 다음에
주택, 부동산 이쪽이 어차피 공통으로 좀 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도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손오공, 오로라, 토박스코리아, 삼성출판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필기 같은 거 이렇게 정리 잘 해놓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하고 필기해놨던 것들을 다 찾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들 뭐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네, 그러면 후발주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든 항상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뭐 방학 딱 여름방학인데 뭐 겨울방학인데 뭐 일기를 뭐 하루아침에 뭐 밀려서 쓰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조금씩 맨날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윌비스라든지 위즈코프, 뭐 아이비기명, 비상교육, 플랜틴의 사람인 HR, 에스코네, 뭐 아시아경제, 메가MD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흐름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좀 좋다. 대우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래도 조금 뭐 어제는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것도 바닥에서 좀 들어 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정책주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뭐 NX라든지 이건홀딩스, 벽산, 한국가구, 하츠, 뭐 한국종합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저출산이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느 정책이라기도 뭐 어렵고, 양 후보가 뭐 같이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고, 부동산 쪽도 뭐 솔직히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결국에는 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기 때문에 뭐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페인트, 시멘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엮이는 거라서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는 추격을 해야 된다. 만약에 뭐 고려 시멘트가 가면은 뭐 삼표 시멘트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후발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봐야 되는 성격이고, 최근까지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뭐 NX가 대장 역할을 해온 것 같고, 아시다시피 시멘트 쪽은 뭐 인플레이션 원자재 섹터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투트랙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고 준비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또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은 뭐 일단은 뭐 상승적인 부분이 뭐 정말 살짝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RSI 30 이하에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항상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내가 중장기든 장기든 좀 끌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선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장사꾼 마인드예요. 무조건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려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누군가한테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바닥권에서 사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내가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 잡아놓고 끌고 가는 것보다도 좀 바닥권에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멘탈적으로도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RSI 30 이하권은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잡을 때 너무나도 거의 뭐 과학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RSI 30 이하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 지금 당장에 급하게 본다라기보다도 좀 잘 사놓은 만큼 천천히 편안하게 좀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전혀 없고,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이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정위 판매자가 누군지 알려야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7곳에 시정 명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이후에 빅테크 규제가 우려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도 언제든지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릴 의향은 항상 열려있다. 저는 오픈마인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또 좋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